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살고 계시는 데가 네. 파주이고 아름다우면서도 네. 그 시내, 서울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파주를 원래 좋아했어요. 이제 제가 출판사를 여기 파주 출판 도시로 다니기도 했고 여기 지혜의 숲이라고 해서 굉장히 책이 엄청 많은 그런 공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런 걸 좋아해요. 시골이지만 도시와 시골이 합쳐진 형태? 이런 거 좀 좋아해서 여기는 되게 시골이잖아요. 근데 좀 나가면 이제 도심도 있고 그런 게 저한테 맞는다고 해야 되나? 너무 시끄럽고 이런 것보다. 네. 친구들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아이들인데 원래는 여기를 전원주택으로 오게 된 이유가 이제 강아지가 노견이어서 한 15살쯤 많이 아팠어요. 한 5년 동안 투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좀 귀도 안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산책을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당 있는 데서 좀 기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이제 결정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떠나게 돼가지고 오지 못했고 이렇게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이러다가 여기 공장지대가 많잖아요. 들개가 많거든요. 떠돌이개들.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입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기한 없는 임시보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글 쓰실 때 특별한 습관이나 뭐 미심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통 글씨 쓰세요? 이제 명상을 좀 하는 편인데 막 이렇게 잡념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맑고 이런 폭포가 빛 폭포 아주 밝은 그런 빛 폭포가 저한테 이렇게 막 떨어진다고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죠. 뭔가 내 마음의 색깔이 지금 어떤 색깔인지 알아보고 뭔가 좀 너무 어두운 것 같다 이러면은 그 빛 폭포가 씻어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씀은 지겨우시겠지만 직접 만나 뵈니까 책 보고 나서 직접 만나 뵈니까 되게 밝으시고 원래는 더 텐션이 높은데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이게 지금 되게 차분한 거거든요. 그러세요? 네, 원래는 막 더 방광 뛸 때도 많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작품은 지금 베스트셀러이잖아요. BTS 까지 추천해서 혹시 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하고 계셨는지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예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책을 냈던 게 바로 상업 출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독립출판물로 이제 플랫폼 통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그때 인기가 좀 있었어요. 클라우드 펀딩에서 1,200분 정도 후원을 해주셨고 돈도 꽤 많이 모였으니까 수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점은 네. 원래 책 쓰기 시작하셨을 때 왜 픽션 말고 리얼리티로 선택하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픽션을 제가 잘 못 써요. 그러니까 타고난 뭔가 이야기꾼들이 있잖아요. 네. 막 상상의 나를 펼쳐가면서 다 얼개를 짜고 막 구조물 막 뭔가 집 만들듯이 뚝딱뚝딱 만들어낸 그런 게 저한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오토픽션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에르노 작가를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소설을 잘 못 쓴다. 그리고 뭔가 경쟁력도 없다. 그래서 저 완전 그냥 무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가장 잘 쓸 수 있는 얘기가 에세이, 내 얘기, 논픽션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의
후기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때가 2016년, 2017년 이쯤이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 다니면은 뭐 상담 일기 적고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문가가 낸 책에는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일단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내용을 되게 가공하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벽도 느껴지고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나도 써볼까? 내가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시작은 그래서 블로그에 내용 기록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많이 달았죠. 제가 앓고 있는 기분무전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뭐 거기서 엄청 좋은 반응을 얻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한두 분씩 찾아와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자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많구나. 그러면은 책을 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 혹시 책에 나오는 그 선생님하고 미리 어떻게 의논하고 어떻게 같이 그 결정하셨는지 어떻게 제안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네. 처음에는 이제 책 낼 생각이 전혀 아니었고, 그러니까 녹음하는 강박이 좀 심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 답변도 하고, 제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지만, 그때는 너무 이제 심하게 불안하고, 떨리고, 이렇게 해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 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한테 너무 절실했으니까 저는 이 상담 내용을 꼭 다시 듣고 정리를 하고 싶다. 왜냐면은 선생님이 어떤 솔루션이나 미션을 줘도 내가 그거를 까먹는다. 그래서 녹음을 해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봤는데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고 그 후에 이걸로 독립출판물을 내려고 해요 라는 말씀도 중간에 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원고 완성됐을 때 초고부터 해서 갖다 드려서 보여드렸죠. 근데 선생님은 되게 쿨해요. 이건 제 책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전 당연히 50%의 지분이, 네, 50%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네. 가끔 그 인터뷰 하실 때 제가 들은 질문은 이제 그 베스트셀러도 되셨고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우울증 나으시겠죠? 하고 그런 질문도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답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까 골절로 많이 비유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골절? 마음이 부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걷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 왜 그래? 얼른 일어나서 걸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어찌됐든 본인을 갉아먹는 병이고 또 타인한테 상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로또에 당첨되면은 편하겠죠.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편하겠죠. 네. 제가 지금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옛날에 소파 같은 게 아예 없었거든요, 집에.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돈 때문에 편하죠. 근데 편한 거랑 계속 행복감을 느끼는 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몬다도리 출판사에서 제 원래 친한 친구 그 안드레아 데 베네딕티스 교수님이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네.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 번역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어려웠던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제목이에요. 떡볶이여가지고. 떡볶이. 네.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떡볶이 당연히 잘 모르고 먹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뭐 리조또나 라자냐로 바꿀 수도 없고 어쨌든 떡볶이로 했어요. 최근에 그 제 친구들의 얘기 듣기로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뭐 정신과 뭐 치료, 우울증 관련해서 이런 편견이라고 그럴까요? 많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 작가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은 게 이게 편견이 옅어졌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좀 속상한 거는 그래서 요즘엔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아니고 병 아니면서 우울한 척하고 막 예, 이런 거를 패션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 진단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 선이 딱 떨어지게 넌 정상, 너는 비정상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우울감을 우울증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심한 우울증인데 나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넘겨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패션 우울증 이런 말이 생기고 하는 게 좀 가슴 아프고 싫거든요. 그러시겠죠? 싫다는 표현이 좀 세나? 어쨌든 저도 엄살을 부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먹는 거고 일상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 자꾸 패션 우울증이다 뭐 그냥 배부른 소리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좀 속상하죠. 예. 그 반대편으로 뭐 너만 이런 줄 알아요? 다 다들 그래. 다 약간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예.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뭐 힘드실 때나 아니면 뭐 글씨 쓰실 때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계시는 그런 문장이라던가 명어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 간단한 거는 이제 항상 자책을 막 하면서 글 너무 안 써지고 막 이렇게 자책할 때는 저한테 얘기하죠. 야, 사람들이 너한테 어떤 뭐 그렇게 유려한 글을 원하는 것 같아? 아닌 거 알잖아. 이러면서. 그냥 솔직함과 재미를 원하겠지. 네가 뭐 우주를 구할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얘기하고 저렇게 잠잠해지는 편이에요. 워낙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비슷비슷한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한 번도 이렇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한번 물어봐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다면? 어렵다. 주량? 그 주량은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주량? 네. 저는 맥주는 끝없이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소주 이런 쪽은 진짜 못 마셔요. 잔병이에요. 소주는 뭐 반병 마시나? 완전 맥주파예요. 맥주 몇 병까지? 맥주 많이 먹었을 기록은? 때는 15병? 대단하세요. 모든 작가님들한테 비슷한 질문 여쭤보는데요. 혹시 오늘은 처음으로 서울에 도착하시는 외국인 아니라 외계인이었다고 하면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한국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그럼요. 외계인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왜 위대하냐면 우리는 딱 카페에 데려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너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노트북이랑 시계랑 옷 외투랑 가방 다 놓고 나갔다 와. 이렇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아무도. 한국은 좀 그런 쪽에서는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믿음. 네. 그런. 왜 그런지. 근데 자전거는 또 그렇게 많이들 훔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은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다 빨리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뭐 작가님의 상상 속에 있는 이탈리아는 어떻게 세 가지 단어로? 예술의 나라. 오케이. 축구. 너무 뻔한데 이런 것들. 피자, 파스타, 에스프레소, 페라리. 뭐 이런 정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